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코인이죠. 레이어 제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어 제로에 관련된 정보들과 차트, 그리고 7월 여러분들 시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급등 코인까지 다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처럼 거대한 생태계로 성장을 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결인데요. 지금은 이더리움 하나만 사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솔라나, BNB 체인 등 수많은 블록체인이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체인들이 각각 따로 움직인다면 결국 유동성도 나뉘어지게 되고 자산 또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아버지죠. 비탈릭 부테린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방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만큼 서로 안전하게 연결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바로 부테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우리의 레이어 제로가 중심에 서 있는데요. 레이어 제로는 코인을 하나 더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죠.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자산을 이동시킬수록 연결하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나라를 잇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로가 많아질수록 물류가 늘어나듯이 블록체인이 많아지면 연결 기술의 가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소식을 보시면 레이어 제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금 거래소 디지털 에셋은요, 실물 금을 기반으로 한 토큰 KGLD를 여러 블록체인에서 활용하기 위해 레이어 제로의 상호 운용 기술을 도입한다고 이러한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금을 디지털로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KGLD는 레이어 제로를 통해서 여러 블록체인에서 이동을 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을 사고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파이 담보를 활용하거나 기간 간의 결제라든지 글로벌 금융 서비스까지 지금 연결하는 이러한 큰 꿈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레이어 제로 아시아 총괄은 앞으로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원자재, 사모펀드까지 다양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반기에 무조건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섹터를 말씀을 드렸죠. 크게 AI와 IWA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한 거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IWA입니다. 레이어 제로는 IWA에서도 독보적인 연결 인프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IWA가 계속해서 이목을 끌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토큰화 시장에 너나 할 거 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면 그 자산을 여러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결 기술 역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담당하려는 프로젝트가 우리의 레이어 제로라는 거죠. 물론 과정이 막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켈프 다우에서 약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레이어 제로도 시장에 안 좋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당시에 일부 공격 과정에서 레이어 제로 인프라가 언급이 되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 대응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레이어 제로는요, 업계 공동 복구 프로젝트인 디파이 유나이트에 5천 이더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5천 이더를 아베 생태계 유동성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시세 기준으로 무려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생태계 안정화에 지금 투입을 한 겁니다. 사고는 분명 악재였죠. 하지만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하고 신뢰를 회복하려 하는지는 시장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레이어 제로의 대응을 보세요. 완벽하죠. 최근에는 보안 검증 체계 역시 이전보다 더 강화하면서 크로스체인의 보안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관심이 쏠렸던 이런 부분까지 이용을 하면서 레이어 제로는 한 발짝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레이어 제로는 상장 이후에 기대감이 빠르게 식으면서 이렇게 긴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고점 대비 낙폭도 상당
상당했고 수심 역시 크게 위축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거래량이죠. 거의 메말라 했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을 단정할 순 없지만 긴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살아나는 현상은요, 시장 참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평선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급격하게 아래로 향하던 이러한 단기 이평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고, 가격 역시 단기 이평 위에서 버티고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 이평까지 모두 돌파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61선 초록색 선이죠. 이 선을 흔히들 말하는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이 위로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옆으로 횡보세를 이어나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오랫동안 이어졌던 하락 흐름이 진정되는 과정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를 하기보다는 실시간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RSI 역시 과매도 구간에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MACD도요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방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바닥 구간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도들인데요.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명확해진 거죠.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해 주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신규 매수를 통한 수익을,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매 타이밍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그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반대로 거래량 없이 저항에 막힌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최적일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는 거라든지 실시간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다가 또 손실법 키우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제 영상 하단이나 댓글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나 문자 보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만 남겨놓으세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이어 제로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장의 시선이 다시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코인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멀티체인 생태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RWA 시장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물 그 토큰화처럼 현실의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오기 시작만 한다면 하나의 네트워크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체인에서든 발행을 하든 어느 채량에서 거래를 하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요. 레이어 제로는 바로 그 영역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뉴스를 보시더라도 프로젝트가 단순한 크로스체인 서비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간 금융과 토큰화 시장까지 현재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더리움 생태계가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RWA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레이어 제로 역시 그 변화 속에서 함께 주목받을 가능성 중 가장 높은 이러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함께 저랑 동행 매매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급등 코인 하나 추천드리면서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코인은요, 오늘 영상 속에서 다뤘던 섹터죠. RWA 테마에서 최근 추세 반전을 통해 상승이 임박한 코인인데요. 자, 이 코인은요, 자금의 시장의 큰 흐름을 보시면 제가 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에 이 코인은 바이낸스 창업자죠. 참폼 자오 동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지갑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참폼 자오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 핵심 키워드로 RWA를 뽑았습니다. 특히 RWA 시장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현재 미국의 규제 명확성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 중에 실물자산 토큰화 이 RWA 위에서 거래되는 시대가 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코인을 연결해줄 수 있는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건즘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미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이어오며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프로젝트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코인도 레이어 제로와 같은
이런 인프라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져 왔던 이러한 하락 추세 이후에 최근에는 저점 구간을 낮추지 않는 이러한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조금씩 수렴하기 시작했고 골벤 이격 역시 좁히면서 방향성을 터뜨리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급등 이후에 무너지는 차트가 아닌 이미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횡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강한 추세가 나오기 직전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내는 패턴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아직 장기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이평선 위로 안착 시도 중에 있고 거래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전 거래량만큼의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충분히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에 IWA 섹터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기간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만 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후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창펀 작업까지 지금 주목을 하며 지갑에서 쓸어 담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르면 이번 달 안으로 늦어도 3분기 안쪽으로 이러한 상승을 보여줄 이 코인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제 영상 하단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처만 보내놓으세요. 제가 빠르게 한 분 한 분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로 다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만큼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급등 코인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종목 상담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혼자서 손실 보지 마세요. 꼭 연락처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코인으로도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